어떤 집을 사느냐?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의 집은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지방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토지든 건물이든 팔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돈의 종착지는 강남인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어쨌든 저희가 22, 23년도 금리 급등장에 미국의 입만 계속 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도 금리가 언제 내려올 거야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도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걸 보게 되면 올라가 있고 이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심리적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쪼는 게 왜 그러냐 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려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우려가 오게 되면 불안해지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심리는 당연히 죽고 심리가 죽으면 어떻게? 거래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되면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는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그 안전자산이 어디냐? 결국은 비싼 아파트들이 있거든. 강남 아파트들. 거기 쪽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들 중하급지 그런 쪽은 계속 멈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가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그 강남 아파트들은 계속 더 올라갈 것이고 얘 멈춰 있는 애들은 계속 멈춰 있는 상태에서 가끔씩 이제 이게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고 치면 결국은 내려오는 금매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또 사람들이 또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움직일 심리가 지금 한 번 경험이 있잖아. 우리는 금리에 대한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자산, 안전자산인 강남 아파트들 그쪽으로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 외의 아파트들은 계속 좀 멈춰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해진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불안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는 불안을 더 키우거든요.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제일 큰 원인은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 9월 1일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이후로 매매 거래든 전세 거래든 다 조금 이제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요번 달부터는 좀 전세 거래가 조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는 말과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 이런 말들은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위축을 확 주죠. 많이 쫄아요. 진짜 쫄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와 금리 인상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거래를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 부동산이 상승할 거야 올라갈 거야 그러니 라는 말은 못할 것 같고 조금 시장을 좀 보고 우리가 어떤 시장이 확실해지는 상황 있잖아요. 뭔가 분명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움직여도 우리는 늦지 않으니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나 실거주자라고 하면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건 좋은데 투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멈춰서 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실해졌을 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이라는 게 결국은 무주택자라고 하면 집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개념도 있지만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심리적인 의미도 커요. 그래서 저는 집이 없을 때 상황에서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내 집을 사서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거주했을 때의 안정감도 크기 때문에 그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은 내가 살고 있거나 내가 살고 싶거나 하는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됐을 때 한 채를 사놓는다고 하면 그거는 안정감의 지렛대도 되고 경제적인 지렛대 역할은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집을 사느냐?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의 집은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집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주택자인 분이 나는 갭으로 미리 사놓는 집이 있는가 하면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실거주로 사는 집이 있어요.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주하면서 사는 집이 있는 거고, 내 투자금 2억이든 3억이든 이 투자금 가지고 미리 사놓는 집도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포지션에서 내 포지션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집을 살 수 있을 때 사놓는 거는 어쨌든 기간을 내가 1년 안에 팔 거야, 2년 안에 팔 거야, 뭐 단기간을 보고서 사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장기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언제 사도 사야 되는 집이니까 사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사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부동산을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양극화라는 말이 되게 일반적인 단어가 됐어요. 양극화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금 수원에 있는 아파트하고 흐름이 달라요. 그 구축하고 신축하고 흐름이 다르고, 그 신축하고 구축하고 흐름이 다르고, 서울하고 수원의 흐름이 다르듯이 이건 양극화예요. 여기는 흐름이 계속 돌아가, 여기는 계속 멈춰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막 더 갔을 때 얘가 천천히 또 흘러가요. 그 흐름의 차이가 결국은 수익의 차이고 속도의 차이인데, 그러면 내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의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그럼 수요가 있는 쪽의 아파트를 사야 되잖아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핵심지라는 얘기예요. 교통의 핵심지, 교육의 핵심지, 인프라의 핵심지, 그런 입지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이 양극화에서 이쪽 내려가 있는 곳에 하고 올라가 있는 곳의 아파트의 격차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핵심지라고 하면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꼭 강남에 몇백억, 몇십억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원에서 산다고 하면 수원의 핵심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내 자산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샀을 때 그래도 흐름이, 그래도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곳, 그래도 내 돈의 가치를 지킬 곳, 그런 아파트는 결국은 핵심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아파트 매물이 폭증하고 있는데 강남 불패는 아직도 유효한가요? 오늘 이제 좀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원베일리 아파트가 이제 34평 아파트가 63억에 거래됐다라는 실거래가를 봤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34평 아파트가 63억이면 평당 2억, 거의 2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이런 평당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곳의 입지가 대체 불가의 입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사람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이유일 거잖아요. 거기는 교육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다른 곳하고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딸내미가 이제 재수 삼수를 했는데, 재수 삼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갈 거냐 한다고 하면 강남 대치동 가잖아요. 대치동 그 학원을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길 가야 효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 돈이 있으면 나 강남 아파트 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돈이 있는데 지방 아파트를 살 거냐?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강남 아파트를 살 거고, 거기 강남 아파트를 사는 이유에는 교통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은 떨어지지 않을 곳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도 돈을 쪽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토지든 건물이든 팔아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그런단 말이에요. 코인 투자도 그렇고 미국 주식 투자도 그렇고,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다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강남 아파트로 가져가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의 종착지 있잖아요. 유동성은 돈은 계속 돌고 도는데 그 돈의 종착지는 결국은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는 강남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강남이 패한다, 이렇게 조금 망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똘똘한 채.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각자의 투자 포지션이 다를 건데 한 채만 가지고서는 계속 굴려 불려 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쪽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수원의 아파트를 샀고, 그 다음에 광교의 아파트를 샀고, 그 다음에 분당으로 넘어갔어. 분당을 팔아서 또 다시 송파로 갔어. 송파를 팔았어. 다시 강남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보면 나는 결국은 강남으로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근데 그걸 다 못한다고 해가지고 패배감이나 어떤 절망감이나 나는 안 됐어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건 아니지만, 삶의 형태가 다르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의 최종지라고 하면 강남인 것 같아요.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상급지, 하급지, 신축,
구축,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방 이게 다 이렇게 분리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움직임이 다를 거고 지방 아파트 움직임이 다를 거고 또 신축의 움직임이 다를 거고 구축의 움직임이 다를 건데 결국은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이쪽 아파트들의 흐름이 좀 더딜 것이고 이쪽 아파트들의 흐름이 빠를 거기 때문에 계속 갈아타기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대신 또 이제 어떤 규제, 다주택자 규제는 풀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다주택자 포지션은 힘들 거라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덜 할 거고 그래서 이 양극화는 이제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부동산이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25년도에도 그 실거주자들의 움직임이 있는 곳은 어쨌든 상승이 이어갈 것이고 실거주자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은 조금 계속 힘들지 않을까. 경기도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경기가 좋지 않으니 지방이라든지 구축, 하급지라든지 그런 곳은 조금 더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요번에도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집을 넓혀가야 되는데 대출금 규제 때문에 이게 대출이 조금만 더 있으면 넓혀갈 수 있는데 대출금이 똑같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대출금이 부족하다 보니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라는 거를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차등을 둬서 규제를 뒀으면 좋겠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이상이면 대출 규제를 갖고 15억 이하에서는 조금 같이 풀어줬었던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처럼 너무 한면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넓혀갈 수 있고 이사 갈 수 있고 하는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좀 차등적인 규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통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은주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이 출간한 계기로 여러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떠먹여주는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